10월 둘째 주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의 파이터 속편이 제작됩니다. 분노의 질주 8편의 감독이 계속 공석입니다. 키게스와 킹스맨의 감독 매튜 본의 신작이 결정되었습니다. 경남 밀양에 영화 고등학교가 설립됩니다. 한 주 쉬었더니 소개할 만한 이야기가 많이 쌓였습니다.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안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1935년 전북 김제에서 마을 유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게 굴욕을 당한 후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라 판단, 미야마토 무사시의 오륜서를 들고 산으로 들어가 훈련을 마친 최배달은 일본 최고의 도장들을 격파하며 일본 무도계에 도전장을 던진 입지적인 인물인 최배달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바람의 파이터의 속편이 제작 결정되었습니다. 2004년 8월 개봉해서 전작 바람의 파이터는 제작 당시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수많은 변경 사유가 있어서 최배달을 알거나 원작 만화, 소설 등을 읽은 전기 등을 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름만 최배달인 영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속편은 그런 오류 등을 잘 정리하고 영화 주변의 요인들도 잘 정리해서 제작이 될지 기대해 봅니다. 주연과 감독은 전편의 그분들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럼 양동근 씨. 구리구리 양동구리. 그렇죠. 지금 일본에서 무술 훈련을 하고 있대요. 그래요? 네. 그분 참 신기한 것 같아. 근데 왜 일본에서 하죠? 일본에서 어차피 배경이 일본지기 때문에. 그죠. 진짜 신기한 분이군요. 그 격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 일본식인 건가요? 이게 극진 가라데나 극진 공수라고 하는 건데 원류는 가라데가 맞긴 맞을 거예요. 네. 제가 그 무술을 잘 몰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무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남자 둘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셋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도망가는 게 일. 아니에요. 도망가진 않아요. 튀어! 도망가지 않고. 맞고 보상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바지가랑에 물고 늘어지죠. 도망. 때려줘. 때리고 도망가 못 가게. 진상. 그렇죠. 진상이. 짱이지 진상이. 네네. 분노의 질주 7편의 촬영 중 폴 워커의 죽음으로 급격한 시나리오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즈를 더 이어가서 8편, 9편, 10편을 찍고 시리즈를 끝내겠다는 유니버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재 속의 7편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제임스 완에게 후속작을 연출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제임스 완은 컨저링2와 DC 코믹스의 아쿠아맨들을 연출해야 한다며 이미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셜은 다른 연출자를 구하는 중인데 이게 또 쉽지 않은가 봅니다. 현재 분노의 질주 8편은 17년 4월 14일로 개봉일이 잡혀있는데 안 구해진다면 연기는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현재 빈 디젤은 1편의 감독 롯 코엔이 연출해주길 바라고 있고 유니버셜은 폭풍 소굴의 리메이크 에릭슨 코어나 나우 유 시미의 루이스 레테리어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제임스 완과 저스틴 린 없는 분노의 질주는 어디로 질주할까요? 번외로 빈 디젤의 어머니는 빈 디젤 보고 8편의 감독을 하라고 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 어머니는 역시 아들을 사랑하시죠. 그 빈 디젤이 되게 까다롭게 했나 봐요. 시나리오를 갖고 오면 이런 거는 여기서 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뭐 대사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되게 까다롭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한 직장에 오래 다니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게 맞아요. 아닐까. 예. 그럴 수 있죠. 분노의 질주를 뭐 이렇게 8편 잘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잘 해석하고 있다, 음. 뭐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 그래도 시리즈 아무리 시리즈라 그래도 시리즈마다 이 톡톡 튀는 어떤 변화들 이런 거는 그쵸. 있어야 될 것 같긴 그거는 해요. 감독이 큰 거는 감독이 잡고 뭐 세세한 대사라든가 상황들은 이렇게 뭐 잡는 것 같아요. 미션 임퍼서블 로그네이션 같은 경우가 그냥 계속 반복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뭐 언젠가는 또 뭐 새로운 기술들, 뭐 이런 거. 007 같은 경우에가 또 새로운 무기, 뭐 이런 것 신기술, 때문에 네. 신기술 때문에 되게 그것 때문에 기대하고 보는 게 좀 있었는데, 분노의 질주도 뭔가 새로운 거를 위해서는 또 새로운 감독이 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로운 감독을 누가 하냐가 문제인 거겠죠. 세이주 씨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힘들어요. 저 이런 재능은 없습니다. 참고로 폴 워커의 동생 코디 워커가 7편에서 형이 죽고 나서 동생이 일부 촬영을 이어서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코디 워커가 8편에 캐스팅이 됐대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출연할지 모르겠어요. 동생으로 아들로 아들로 나오기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나오기가 빈 너무 디젤을 읽어버리잖아요. 분장을 시키는 거죠.
한 명 때문에 나머지 사람 전부 다 네. 그게 돈 더 들지 않아요? 그냥 동생으로. 그리고 그리고 분장팀은 제가 보기에는 저기 사도의 분장팀으로 나도 그 얘기할 줄 알았어. 아우. 지금 완벽한 영화가 되겠네. 8편에서 끝나겠다 그냥. 그리고 시리즈 종결을 해도 덜하게 했던 콥스는 시리즈 외전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예정이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분노의 질주는 끝나도 외전 시리즈는 계속 나올 거니까. 2004년 다니엘 크레이그를 주연으로 한 데뷔작 레이어 케이크 이후 스타더스트까지는 루키 정도의 관심을 받은 감독이었으나 킥엑스 1편부터 진가를 발휘하더니 망한 시리즈 엑스맨을 성공적으로 리부트하며 엄청난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 후 엑스맨 4편 데이 오브 퓨처 패스트로 망해버린 전작 3개와 자신이 만든 리부트한 엑스맨 시리즈를 하나로 엮는 산소호흡기를 붙여준 각본을 쓰고 역시 만화 원작 킹스맨을 만들어 남자에겐 로망을 여자에겐 콜린 퍼스를 준 매튜본 감독의 차기작이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킹스맨2가 아니고 필그림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존재하지 않는 남자의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는 소설 I am 필그림을 원작으로 삼는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소설의 내용은 되게 뻔할 수 있는데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 입양됐던 그는 미국 정보기관의 임무를 위해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 때에 특별조사를 위해서 그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요청을 받고 그러다가 결국 교활한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을 구하게 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영화가 007로 유명한 MGM에서 제작되는 영화라고 합니다. 킹스맨처럼 만화 같은 액션물에서 벗어나서 현실감 있는 척보 액션 영화가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제2의 콜린 퍼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은 한 번 먹어본 음식을 다시 먹지 않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시리즈물을 만들는데 1편을 만들지 그 뒤 시리즈를 만들진 않아요. 유일하게 엑스맨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각본만 쓰고 빠졌거든요. 네. 엑스맨 같은 경우 원래 그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 있으니까 빠진 것 같기도 한데 킹스맨 2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리가 했잖아요. 네. 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사람 그 해리를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리가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인데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든. 어. 지금 16년 4월에 촬영 시작 예정이래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감독은 아이엠 필그림을 내년에 찍을 거니까 여긴 100% 참여 안 한다는 안 얘기겠죠? 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그러네요. 선을 그은 느낌인 거군요. 그렇죠. 아마 제작 정도 같이 할 것 같아요. 경남교육청은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밀양의 대안학교인 영화고등학교를 세울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발표했습니다. 밀양에 설립하는 이유로 송광호, 전도연 주연의 영화 밀양에 유명하고 밀양에 밀양 연극촌이 있다는 점을 고려 밀양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학교 건물은 새로 지을 게 아니고 상남면 평촌리에 있는 폐교 상남고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학 인원은 학년당 2학급씩 총 90명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교육 과정과 입학 전형들은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학교명은 공모와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부럽네요. 저는 그러네요. 경영학과를 들어갔다가 때려치고 영화학교를 들어가서 다시 간 사람이라서 이게 생긴다고 했더라도 네. 굳이 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밀양까지. 네. 아니, 밀양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에 졸업하고 갈 때쯤에는 그 영화 쪽에 관심이 전혀 없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고등학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재 교육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 있잖아요. 뭐 특목고라는 식으로 생기는 네네네. 거죠. 지금 예고들이 거의 서울에 편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하네요. 예. 아마 영화 쪽 관심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 생긴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유명한 감독이라든가 제작자들을 글로 끌어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포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예, 것 예.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뭐 예고를 겪어보지 않아서 음. 그리고 예고 나온 친구들이 뭐 그닥 그렇게 성공한 친구들이 주위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나라 예고는 예술 쪽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요새 아이돌들이 거의 다 네. 예고 출신이죠. 대학을 이제 예대를 이제 바로 그러니까 진학을 외고 같은 느낌인 거죠. 외국어를 배운다기보다 좋은 대학을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대학도 대학인데 지금 그 뭐 수지 양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잘 나가는 아이돌들이 거의 다 예고 출신들이에요. 아마 그래서 일반 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동기들도 되게 많고. 예고로 옮길 거예요. 왜냐면 그 활동 학교를 때문에, 학교를 활동 못 가기 때문에. 때문에
그냥 그죠. 그걸로 인정해주는 학교로 옮긴 거 네. 아닐까 싶네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기획사 입학을 해서 입학이라 해도 그렇지만 기획사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얘네들이 이제 잘 되겠다 싶은 애들은 외고로 그러니까 이 예고 쪽으로 다 빼버리지 예고 않을까. 홍보도 되고요. 네. 저 같은 그럴 것 경우에는 중학교 때 저는 이제 음악이 아니라 중학교 때 음악도 했지만 전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어떤 디자인을? 산업 디자이너. 어. 뭐 이런 마이크를 디자인한다거나 음. 뭐 카세트 테이프를 디자인한다거나. 어울려요. 예, 디자이너를 꿈꾸고 실제로 이제 미술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미술 쪽 예술고등학교를 가려고 선생님한테 이제 저 이제 예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온 대답이 예고도 반에서 한 중간 정도 등급은 돼야 갈 수 있는데 네가 너 지금 고등학교도 못 가게 생겼는데 무슨 예고니 맞아요. 미쳤니? 그래갖고 꿈이 그냥 좌절되는. 예고 시험도 그렇군요. 입시예요. 네, 되게 맞아요. 치열해요. 예. 맞아 치열하죠. 이 중간 등수 정도 돼야 되더라고요. 공부 못하면 뭐 그냥 예술도 못하는구나. 우리나라 그지 같네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공부를 기초 지식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뭔가를 하지. 그래도 제가 선생님이었다면 네. 지원을 시켰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몇 그쵸. 달 안 남았으니까 지원을 시킬 수 있지.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너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하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볼래라고 했으면 제가 한 달 남았어도 제가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화가 난 거예요. 제 꿈이 좌절되고 예고 못 갔고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한 달 반 남겨놓고요. 고등학교 입시 시험 옛날에 입시 시험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아까 말한 게 언제쯤이에요? 시기가 한 달 뭐, 남겨놓고 뭐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달 반 전. 한 달. 고등학교 입시를 봤다고요? 아! 우리 이게 뺑뺑이로 저희 다- 입시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왜 그 강남 같은 파락군이잖아. 네. 아니 그 저기 뭐냐. 그러니까 예고는 그 중간 정도의 얘기를 해요 원래. 예고 갈 때는 그 여름 방학 끝나자마자 요 정도쯤?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해야 예. 되니까 그거는 미리 얘기를 하죠. 그때 얘기하는 네. 거고 그게 이제 좌절되면 음. 이제 그 뒤에 이제 일반 그걸 보게 되는 건데 그 이제 한 달 반 남겨놓고 너무 열이 받아서 공부를 미친 듯이 한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그래갖고 제가 60명 중에 58등이었는데요. 60명 중에 15등으로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와우. 그걸 띄어 올렸어요. 근데 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공부 못하게 한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가 예고를 못 갔으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음. 뭐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지금도 증오해요. 아니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차라리 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너무 못하는 애한테 어떻게 말을 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미리 말을 1년 전쯤 말을 했으면 뭐 공모전 같은 데 해보라든가. 아니 안 그래요. 전 한 달 반만 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게. 선생님이 몰랐던 그게 거지. 모른 거지. 네. 다른 애들은 안 됐었으니까. 얘가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래갖고 몰랐던 저를 거지. 그냥 야 예고는 그래도 네가 한 중간 등수는 돼야 지원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근데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해서. 얘기했는지 좀 이해가 갈 법한 게 일단 선생님들도 반에서 그 관리하는 학생 수가 있잖아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진학시킬 건지에 대한 네. 그 퍼센테지가 관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문계로 보내는 애들 몇 명, 네. 그다음에 뭐 예체능으로 보내는 애들 몇 명, 뭐 상업계로 보내는 애들 몇 명, 막 그게 있을 텐데 사실상 한세 씨를 뭐 안전하게 인문계로 그냥 그렇죠. 안전하게 보내야겠다 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에서 예체능은 좀 무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온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덕에 지금 가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저는 솔직히 음. 뭐 지금 가수의 삶이 분명히 행복하긴 하지만 그렇게 아 근데 치면 그거는 좀 아깝기는 하네요. 디자이너가 네.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뭐 그래요.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잖아요. 그 디자이너도 그렇고요. 그 뒤에도 사실은 제가 힙합 음악을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힙합 음악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어떤 분노가 힙합으로 힙합으로 표출된 거지. 아 그럼 선생님께 감사를. 그 뒤에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 예대 중에 이제 작곡과 네. 클래식 작곡. 근데 그것도 좌절됐거든요. 그것도 좌절될 때 그때 만약에 두 번째 저한테 기회 그 클래식 작곡가를 갔으면 지금 좀 지휘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쯤 치아켓은 빼가 돼서 노담의 옆에 끼고. 네.
집 청소를 해주면서 어쨌든 지휘하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하기도 하고. 청소는 여전히 하는군요. 그렇죠. 청소는 여전히 해야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늘 해야지. 그건 숙명인데. 저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맨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영화에 관련된 학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를 중학교 때 막 너무 해보고 싶으면 진짜 이런 친구들은 영화 학교에 보내야 돼요. 그렇죠. 예, 거기서 제대로 가르치고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갈 때도 그냥 일반 인문계에서 영화과를 간 애들보다 좀 더 그 탄탄한 지식을 갖고 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어릴 때 네. 다양하게 접해보고 이게 막 그냥 슬쩍슬쩍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까지는 들어가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진지하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난 후에 네. 본인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대학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나도 모르겠어요. 난뭐 해 먹고 살지? 세이주 씨는 배우 하신다면서요. 자 이거 편집하고. 아 근데 이게 있어요. 이런 영화학교의 단점이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아는 것들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똥꼬집 같은 거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그걸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물한 개구리인데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맞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맞다고 계속 우기면서 촬영 현장을 더 이상하게 만드는 감독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되게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명 그 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촬영을 할 적에 이렇게 찍어요. 자기가 편집할 때 어떻게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360도를 다 돌려 찍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배우 중에 한 분이 되게 성격 더럽기로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 둘이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쌍욕하면서 그러니까 오른쪽인가 왼쪽에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분장 안 하고 했다고 우겨냈나 봐요. 그러니까 감독이 쓰고 하라고. 그때 그 배우가 이쪽 나온 걸 내가 쓰면 성을 갈 테니까 그냥 찍자고. 그래서 막 싸우고 했대요. 근데 그걸 밤새 찍었나 봐 또. 그래서 스태프들이 막 중간에 몇 번씩 영화 교체되고. 아이고. 근데 다행히 영화가 되게 상당히 성공을 해가지고 계속 후속편을 찍고 계신데 상처라. 사람들이 아주 학을 띠는 감독이 어떤 몇 영화일까요? 분이 계세요. 그런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는 표현이 좀 와닿는 게 그 클래식을 오랫동안 전공하고 한 영화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문의를 좀 하세요. 어떤 문의냐면 저는 왜 이렇게 흑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그 DJ 음악 같은 느낌으로 작곡이 안 되냐. 해도 이건 모르겠다. 배우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때마다 답을 드리는 대답이 있어요. 아 당신이 배운 화성학을 다 버리십시오. 당신이 배운 화성학을 버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음악이랑 좀 가까워집니다. 그죠. 근데 다 버리는 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타협을 새로운 해야지. 거를 받아들일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놔야 네, 그게 그쵸.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한시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영재 교육을 좀 받았지만 어쨌든 새로운 문물을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좀 근데 그런 거 알아야죠. 근데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의 사람이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아, 있는데 그렇죠. 그러게요.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은 그 준비가 아예 안 돼 있고 이게 맞다고 우기고 있어요. 그분도 되게 당황한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 음악을 하다 보면요, 네. 그 우리나라 영화 음악은 굉장히 그 클래식 쪽에 많이 치중돼 있어요. 그런 아니면 뭐 가요라든가 음. 뭐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운드 비트 뭐 특히 뭐 어떤 그 로버트 장르가 다양하니까. 예, 로버트가 나오면 막 아와 막 이상한 소리 막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음악으로 연결되고 막 이런 것들 하는데 도저히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한국 음악 감독들이 이걸 요구를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외국 영화를 보여주면서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화성학을 다 대입해봐도 이게 안 나오니까 저한테까지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네. 그게 그렇군요. 경험의 차이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예. 여튼간에 영화학교가 지어진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자동차 몇만 대 파는 것보다 영화 하나 수출하는 게 좋다면서요. 과연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이득은 있겠죠. 이번 주 영화 씹어먹기 씹어먹는 영화 뉴스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